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아침 인사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정빈님, 오늘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시험 잘 보고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갈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뺑뺑이 아닌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비평준화 지역이 좀 몇 곳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곳인가 보네요. 그리고 박생원님, 합격 맛집 찾아왔습니다. 작은 딸이 이번 주말 임용고시를 봅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아빠가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제이비도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시험 인상이 깔끔하게 끝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이길. 자꾸 시험에 들은 인생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응원을 하세요? 막 박수치고 기쁘게 응원을 해주셔야지. 시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은 게 없어가지고. 제이비가 네. 공부 잘하셨잖아요. 아니요. 5500님, 제이비 반갑습니다. 창원 마산에 사는 70대 중반 노인입니다. 매일 방송은 듣고 있지만 문자는 처음 보네요. 오늘은 활기찬 보도를 기대해봅니다.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그나마 이게 좀 반가운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론스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세계은행사나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ID라고 부르는데 결정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의 손해배상액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좀 경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론스타가 2012년 1월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라는 이유로 그해 11월에 ICSID에 정부를 상대로 4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ICSID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나온 게 2억 1,650만 달러 그리고 이자 비용 이거였는데요. 법무부는 2023년 9월에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 어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건데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이후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2019년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간 ICC 산하, 그러니까 국가간투자분쟁센터죠. 여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한국 정부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은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에서 나온 판정이고 이를 증거로 인정해서 론스타 승소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게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돈 물어낼 이유는 없고 오히려 그동안의 재판 비용까지 론스타가 모두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신원섭파님이 정말 오랜만에 JB타임즈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흰님은 잘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인수님도 이 뉴스 듣고 기사 찾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13년의 긴 악연이 이렇게 끝나나요? 라고 올려주셨고 담쟁이 넝쿨님 딱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거 아닙니까? 그만큼 먹었으면 됐죠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이제 우리 뇌리에서 론스타는 지워도 되는 거죠. 론이 아니라 롱이었는데 자 롱스타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 방해 혐의인데요. 관련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모 전 경호처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김 전 부장의 내란 특검 진술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느니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거 외에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성전을 펼치면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지지세가 확산되면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율이 오르면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지 못할 거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아마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관저 앞 극렬 시위대에 메시지도 보낸 바 있었고 그다음에 헌재 변론인데 그래서 따박따박 나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희망 회로를 넘어서 거의 망상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소식은요? 황교안 전 총리가 12.3 내란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글을 올리기 전후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으로부터 계엄 선포 배경 및 대통령실 상황 설명을 듣고 선동글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데 자 여기서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하라고 지목한 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두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지목을 했을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황교안 전 총리는 왜 우원식 체포하라, 한동훈 체포하라 이렇게 했을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그래서 윤석열 국정을 방해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1순위였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 좀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전부터 왜 우원식 의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혹시라도 김주현 그 당시 민정수석과의 통화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추정의 영역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황교안 전 총리의 연락으로 시작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3, 4분가량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차례에 걸쳐 3, 4분가량 통화를 했다면 단순한 안부 통화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죠? 네. 네. 1755님 내란죄를 옹호하고 공조자가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특검의 확실한 수사를 원합니다라는 댓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김건희 씨 관련한 소식도 있죠? 외교부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순방 당시 영부인 접견실 현황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명품 쇼핑을 했다가 논란이 된 이후에 1년에 걸쳐서 4차례 영부인 접견실이 설치가 됐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순방, 같은 해 11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순방, 그리고 2024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에 영부인 접견실이 설치 운영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설치 요구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거죠? 외교부는 당시 어떤 목적과 업무를 진행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정 의원은 사실상 명품 쇼핑을 감추려는 용도로 사용된 것 아닌지 의심이 짙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명품 샵에 갔다가 들킬 수 있으니까 업자를 접견실로 불러서 명품을 보고 구입한 것 아니냐. 그런 공간으로 영부인 접견실 썼던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태백 님이 영부인 접견실이 원래 있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어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출연해서 얘기했죠. 대통령도 이런 접견실을 만든 적이 없었다. 이전 정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었고요. 배시시 남매님 접견실 아니고 쇼룸이었던 건가요? 라고 물음표 달아주셨는데 이거 확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이 어제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진욱 대한변협회장과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일행에 한 명이 더 있었었는데 쿠팡의 상무였습니다. 검찰이 쿠팡 퇴직금 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임명된 직후에 법사위원이 수사 대상 업체 임원과 식사를 한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쿠팡 임원과의 점심 식사는 부인을 했고 김진욱 변협회장은 변협 관계자들과 법사위원 사이의 회동이었는데 그 쿠팡 임원이 하필이면 변협 이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퇴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 뭐 변협의 정무이사 자격으로 오찬에 갔었다 이렇게 변협 관계자의 설명도 나왔는데 짚을 점은 어떤 건가요? 자, 먼저 짚을 건 서영교 의원의 인지 여부인데요. 정말 대한변협 관계자들과의 오찬자리라고만 알고 나간 것이냐? 이걸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 보좌진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참석자 대한변호사협회 김진욱 회장, 서영교 의원 괄호 열고 법사위, 이용명 쿠팡 상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3자가 오찬이 있기도 전에 파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쿠팡 상무 참석이 포함돼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밥을 먹는 서영교 의원은 그걸 몰랐다?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좀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문제, 적절성 여부인데요. 이건 뭐 제가 굳이 평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으로 가름하겠는데요. 메시지 마지막 줄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부적절. 이렇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KBS가 보도한 그 당시 현장 상황에서 포착한 걸 보면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쿠팡 상무 누구야? 라고 자기는 몰랐다. 누구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튼 뭐 관련해가지고 본인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다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임금님규의 캔디님,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엊그제 그 김민하 창원시 의원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또 기자를 상대로는 형사 고소까지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민하 의원에서 고소당한 기자를 좀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그냥 익명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소 이전에 네. 김민하 의원 쪽에서 그 기자님께 직접 연락을 해온 적은 없었습니까? 예, 뭐 따로 뭐 항의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체 소통이 없었던 거고. 예. 그러면 지금 그 기자님이 썼다라는 그 기사가 언제 작성된 기사입니까? 출고가 된 게 언제예요? 예, 제일 처음에 나갔던 게 3년 전이거든요. 2022년 12월 12일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런데 고소를 해요? 사실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네. 제가 또 그 기사를 처음에는 또 나갈 때는 이제 그 김 시의원에 대해서는 비실명으로 이제 A 시의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언론에서 쓰면서 이제 실명이 알려졌는데, 왜 저 기사를 가지고 이제 이 3년이 지난 시점에 저를 고소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명예훼손 혐의 소송의 그 시한이 아마 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시한을 거의 그 임박해서 지금 고소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근데 왜 지금일까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 알겠고요. 예. 근데 명예훼손 혐의만이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걸었다고 하던데 봤습니까? 저도 뭐 나중에 그 연락을 받고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지금 기자님을 형사 고소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죄송해요. 혹시 스토킹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이 듣는 오해랑 그게 네. 이게 이제 스토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예, 마침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뭐 쫓아가서 뭐 그 하는 뭐 물리적인 그런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일절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밀착 취재 혹시 이런 거 하신 적 없습니까? 이게 이제 그 첫 보도 당시에 이제 그 저희 이제 기자들은 당연히 이제 언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제 해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예. 이제 전화 연락을 당시에 이제 한 기억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김시원이 이제 뭐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을 피해 다녔고 그 전화도 당시에는 안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문자 메시지 정도는 이제 남겨서 이제 그 답을 받고 그랬고, 뭐 그분을 만나려고 뭐 그 집을 알지도 못하지만 집을 찾아가거나 뭐 전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수시로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 SNS를 하질 않아서 당시에 이제 그것도 제가 제보를 받고서 이제 그 김시원이 이제 SNS를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파악을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조치였지 진짜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스토킹으로 표현될 만한 행위를 저는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한 걸 스토킹이라고 해버리면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죠. 이래버리면.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그 김민아 시의원은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유가족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에게 쓴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좀 파악되신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좀 민주당이라는 표현만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민주당이 누구라고 한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고소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당시에 취재했던 제 동료 기자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김시원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김시원이 SNS에 올린 글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그 기자가 유족에게 한마디 자기가 이제 김시원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당 기자가 유족이라고 썼는데 글을 지웠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김시원이 포스팅을 보니 유족을 향한 발언처럼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도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그 기자님은 계속 일관되게 김시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혹시 김민아 의원이 개명을 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시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시 의원. 네, 시의원. 예,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냥 시의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지금 1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도 뭐 왜 1억을 했는지는 저도 잘 뭐 알지는 못하겠는데. 네. 이제 그 김시원은 이제 그 우리 창원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인 아닙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분당 그 공인이라면 우리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도 역시도 제가 그 선출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막말을 지적을 하기 위한 우리 언론의 역할과 기자로서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이건 소송 대처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의원한테 소송당한 기자 이야기 좀 잠깐 들어봤고요. JB타임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